경북 지역의 농업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 1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촌 사회의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냉방 시설을 하루 종일 돌려야 하는 양계 농가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사 때마다 시민이나 공무원을 동원하는 관행이 농범계에도 이어져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의 라이온킹 이승엽이 새롭게 써가고 있는 홈런 신기록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대구의 예상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다른 경북 내륙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이 봉화나 영주 등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주말에도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화요일쯤 우리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농업 인구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지난 10년 사이 18%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농촌 사회의 공동체 붕괴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권용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마가 잠시 주춤한 사이 양파 수확을 서둘러 보지만 여전히 할 일은 태산이고 일손은 부족합니다. 비 오기 전에 이거 다 해야 되는데요. 일할 사람 먹고 죽을지 계시다. 큰일 납니다. 영농철에도 일손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농업 인구는 급격히 줄어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150만 명, 농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구라던 300만 명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지역은 46만 5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18%가 줄었습니다. 농가수 역시 10년 전보다 10%가 줄어 19만 5,7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농가수는 경주가 16,4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상주와 안동, 김천, 의성군 순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인홍 현상 등으로 인구가 줄면서 65살 이상 고령화율은 39%를 넘어 더욱 심각해졌으며 가구원이 한두 명인 핵가족 가구가 69%, 그리고 20가구 미만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 기능을 상실한 과소화 마을도 1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공동체 붕괴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는 농촌을 섬김과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산업화의 성장통쯤으로 여겼던 농촌 공동체 붕괴 현상이 심각한 농촌 문제로 대두되면서 4만 가구를 넘긴 귀농 열풍,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등이 필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 공약 사업 공동 추진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도청 이전 등 SOC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이 연관되는 대구 광역권 철도망 사업과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을 위해서도 협력하고 세계 에너지 총회와 세계 물포럼,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구군, 경찰청, 국세청과 협조해서 공동주택 분양사무소와 입주 예정 공동주택 주변에 등장하는 속칭 떴다방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설 천막이나 이동식 탁자는 철거하고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큼 전력난이 심각한데요. 도심에서는 정전 대비 긴급 훈련이라도 할 수 있지만 농업 분야, 특히 양계 농가는 속수무책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성주군 선남면의 한 양계 농가는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년에도 35도 안팎의 무더위에 하루 5-60마리의 닭이 폐사했는데 올여름은 정전 공포까지 더해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는 겁니다. 닭 10,000마리가 가득 차 있는 이곳 양계장에는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2시간 이상 이렇게 선풍기 80대 이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 가동과 창문 개방에만 의존하는 데다 자가발전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아 순간 정전에도 대규모 폐사가 우려됩니다. 회원 시설이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면은 그때 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폐사의 피해는 너무 크지요.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도군의 한 양계 농가도 걱정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전 시 자가발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창문이 없는 폐쇄적인 구조 탓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갔을 때 2시간 이상 갔을 경우에 자가발전기도 큰 역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양계 농가에 집중됐습니다. 다른 가축보다는 폭염에 훨씬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만 2-3천만 원이 넘는 자가발전 시설을 갖춘 양계 농가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의 우려가 나오는 올여름뿐 아니라 에너지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계 농가의 근심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와 구군교육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상인연합회 등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절약 대책 본부를 꾸리고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절전 홍보에 나섭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전동차 제동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다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산업단지에서는 작업시간과 점심시간을 조정해 전력 분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 단체들은 오늘 오후 엑스코에서 하절기 절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에너지 절약 대책과 절전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동성로에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대구 중구청과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시민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전력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냉방온도 준수와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지 않기 등의 동참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 보육교사들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피해가 났고 보육교사 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쪽에서 타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때마다 시민이나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동원하는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번기와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대거 동원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포항시민의 날 행사에는 3만여 명이나 모였고 읍면동마다 이장과 통장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농번기인데도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사에 자꾸 이장들을 이제 나오라 하니까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왜 동원을 지금 어렵. 한 명이라도 더 동원하기 위해 이장 회의 날짜가 아예 행사 날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시행정이 많잖아요. 읍면동장들이 협조 좀 부탁한다 하는데 우리 또 안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거 부담을 가지고. 이 때문에 전시성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시장님 집행 이후에 더더욱 이 행사가 많이 늘어졌다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대폭 줄이고 또 강제동원, 특히 강제동원 하지 않는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 장마가 시작돼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8일 포항시 공무원 400여 명이 오전부터 도지사의 특별 강연회에 동원되면서 정작 장마에 대비한 현장 점검은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청 업무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10시부터 부서별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강제로 동원시킨다든지 이거는 정말 구시대의 관권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인원 동원 행사가 부쩍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인원 동원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고 도지사 강연의 경우 경상북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히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전시성 행사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지역의 금융기관과 아파트 견본주택이 올여름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됩니다. 대구시는 17개 금융기관 아파트 시행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금융기관 영업점 335곳과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아파트 견본주택 한 곳을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로 쉼터 앞에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점포 안에는 탁자와 의자, 냉수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구에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곳 말고도 경로당, 복지회관, 도시철도 역사, 시 산하기관 회의실 등이 해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료 비즈니스 박람회인 2013 메디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메디엑스포는 대구 의료관광전과 대한민국 건강의료산업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한꺼번에 열리는 행사로 천복단지 입주 예정 기업 5개사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10개사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등 17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제1회 의료 취업 박람회가 열려 취업 상담과 진로 안내를 하고 제11차 대경 피부치료 학술대회와 제9회 대구 경북 아토피 피부염 학교와 공개 건강 강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이 어제 저녁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즈와의 경기에서 3런 홈런을 치면서 352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승엽 선수의 홈런 기록의 의미와 가치, 클릭스포츠에서 정리합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새 역사의 순간, 통산 홈런 신기록은 어제 인천 문학구장에서 펼쳐진 SK와의 맞대결에서 나왔습니다. 3회 초 SK 선발 윤희상을 상대로 팀의 역전을 이뤄내는 석점 홈런, 시즌 7호이자 개인 통산 352번째입니다. 1995년 해태와의 경기에서 첫 데뷔포를 쏘아올린 뒤부터 그의 홈런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전까지 통산 홈런 신기록은 역시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양준혁 선수의 목. 2009년 5월 이전까지 신기록이던 통산 340호 홈런을 넘어선 양준혁은 2010년 은퇴까지 11개를 더 쏘아올리며 351개의 통산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이승엽은 지난주 NC와의 주말 3연전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올리며 이 대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어제 드디어 신기록의 새 주인으로 올라섭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홈런 기록을 세웠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많이 걱정도 했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 역시 많이 걱정하면서 경기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저 좀 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그때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한일 통산 500 홈런을 넘어선 이승엽의 홈런은 우리 야구의 홈런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2003년 기록한 한 시즌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 국내에서만 5번이나 차지했던 홈런왕 타이틀. 이제 352개 쳤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긴장 늦추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서 야구 그만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홈런, 더 좋은 성적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즌 7호 홈런으로 통산 신기록에 접어든 이승엽의 홈런 기록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름에 강한 면모를 보이던 이승엽이 신기록의 부담까지 떨쳐낸 가운데 지난해 기록한 프로 최초 8년 연속 20홈런을 올 시즌 더 이어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 전체 홈런의 절반에 가까운 206개의 홈런을 뽑은 대구구장으로 돌아온 이승엽.
홈에서 신기록을 자축하는 홈런을 팬들에게 선사할지 주말 3연전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이 내린 장맛비 덕에 안동 임하댐 저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수자원공사 안동댐 관리단은 현재 안동댐 저수율은 47%, 임하댐은 40%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높고 예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물론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피크 시간대 수력 발전을 늘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 30도 등 다른 경북 내륙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텐데요.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전국이 구름 많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새벽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4도, 낮 기온은 30도로 낮 동안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겠고 봉화 부근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경포대와 망상 해수욕장에는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 오후에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